네, 그러면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리뷰한 논문은 Deep Contextualized Word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저희 흔히 말하는 이제 엘모를 리뷰를 했습니다. 엘모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던 모델들에 대한 그런 단점들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존 엘모에서의 장점을 이제 보여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기존 모델에 대한 단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워드 벡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글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단어 하나가 이제 벡터 하나에 매핑되는 그런 형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실제로 이거는 이제 다이어를 봤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트랜스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슈퍼바이즈 태스크니 좀 약간의 좀 제한, 그러니까 사이즈 제한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태그 L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레이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레이어만 써서 실제로 다른 정보를 더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여러 2개 이상의 그러니까 레이어를 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 각각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논문을 보게 되면 좀 높은 레이어에서는 이제 워드 미닝을 가지고 있고 좀 로우 레벨에서는 신텍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큐러시랑 F 스코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제 모델에서의 트루퍼스를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 진짜 데이터에서의 트루퍼스가 있을 건데 이 4개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팩터들, 그러니까 그 기준이 2가지가 있는데 이제 액큐러시랑 F1 스코어가 있는데 액큐러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루랑 폴스가 좀 그 비율이 비슷할 경우에 쓰는 경우 주로 쓰고 F1 스코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리콜과 프리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프리시전은 이제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 실제 true인 것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실제 true인 것 중에 모델 true라고 예측한 비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랭귀지 모델은 결국은 이제 어떤 단어, 그러니까 어떤 문장에서 어떤 단어가 나타날 확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 단어들의 나열이 될 텐데 어떤 단어들이 나왔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이었다 하는 것인가 대단히 확률을 타는 것이 이제 랭귀지 모델이고 이 논문에서는 포워드로 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그 순서적으로 이제 왔을 때의 그런 값이랑 반대로 이제 뒤쪽에서부터의 확률을 구하는 뭐 그런 2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이제 워드 팩터에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워드를 이제 벡터로 변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어떤 실수 공간에서의 그 벡터 값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서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벡터의 그런 거리를 비교하듯이 유치하도를 비교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덧셈 뺄셈이 가능하니까 그 단어의 의미를 수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킹에서 맨을 빼고 우만을 더하면 퀸이 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페이지 같은데 실제 엘모의 구조를 나타냅니다. 엘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 랭귀지 모델에서 이제 LSTM을 2개 붙인 걸 쓰고 그것을 각각 2개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인풋으로는 그 CNN을 이용해서 그 만들어진 벡터를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레주 네트워크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포워드랑 백워드를 하게 되고 그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그 값들을 더해서 엘모를 쓰게 됩니다. 자세한 거 이제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면 이제 처음에 그 바이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러니까 forward랑 backward를 통해서 이제 값을 예측하게 되고, 이 값을 예측하는 것을 이제 그 최대화시키도록 학습시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인풋 벡터랑 소프트웨어 맥스 레이어의 파라미터를 공유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앞에서 보셨던 이제 요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거 어떻게 썼냐면 각 태스크들의 특성에 따라서 그 각 레이어에 대한 가중치를 곱하게 됩니다. 가중치를 곱하게 되고, 그 가중치를 곱한 것을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시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엘모에 대한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던 그 모델에다가 이제 붙이게 되면, 예, 성능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어 결과를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태스크들에 비해서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실제 성능이 많으면 25% 가까이 나왔고, 좀 작게 나온다고 해도 한 5% 이상의 성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모를 단순히 붙였기만 했을 때도 좀 성능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레이어에 대한 값들을 어디다가 이제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먼저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일단 맨 마지막 그 레이어를 그 기존 모델 적용했을 때의 성능이랑, 그다음에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적용했을 때를 알 수 있을 건데, 일단은 네스트 온리보다는 올 레이어를 했을 때가 좀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게 모든, 그러니까 가중치를 뭐 엘모였던 걸 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약간 좀 축소해서 넣을 수도 있을 건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이제 0.001일 때 더 성능이 좋은 걸 알 수 있고, 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좀 자유도가 높아지면서 성능이 좋아지는 걸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풋 값만 넣었을 때 뭐 아웃풋 인풋 둘 다 했을 때 합했을 때 보면 이제 뭐 인풋 아웃풋 좋을 때도 있고 인풋만 넣었을 때 좋을 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웃풋에 대해서는 딱히 좋은 성능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그 기존에 있던 그 오토 벡터와 다른 점인데, 저희 지금 여기서 엘모를 쓰고 있는 바이 디렉셔널 랭귀지 모델은 그 이제 포워드랑 백워드로 이제 그 문장에 대한 특징을 추출하게 되면서 이제 문맥에 따른 값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플레이어라고 하면 이제 진짜 뭐 여러 이제 플레이어 관련된 값들이 나오지만, 이제 그 바이디렉션 랭귀지 플레이의 문맥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다른 값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처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레이어의 어떤 레이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냐를 알 수 있는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워드 센텐스 디스앰비규티라고 해서, 워드 센스죠. 워드 센스 디스앰비규티라고 해서 그 다이어에서 어떻게 잘 구분할 수 있느냐를 보고, 아니면 이제 포스트 태깅이라고 해서 이제 다 문장에서의 그런 그 문법적 특성을 어떻게 보여주냐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테이블 5를 보시게 되면 이제 퍼스트 레이어 그쵸. 퍼스트 레이어가 세컨드 레이어가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죠. 이것으로 해서 이제 그 세컨드 레이어 쪽, 그러니까 하이 레벨에 있는 그 레이어가 좀 더 이제 그 의미론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그 포스트 태깅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퍼스트 레이어가 그 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밑에 하위 레이어에서 좀 더 그 문법적인 것보다는 문법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샘플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 그 엘모를 적용했을 때 이제 그 학습시키는 그런 그
횟수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그것 가능성도 있고 또한 모델의 사이즈가 작다 해도 어느 정도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어 아까 봤던 어떤 연속인데 5.5 조를 보게 되면 LS 이게 악 3개 레이어가 있습니다. 토큰 있고 뭐 LST1 있고 2가 있는데 제 기여하는 것을 보면 이제 LST1이 좀 많은 걸 보여주게 되고 따라서 그 문법적 정보가 좀 더 다른 실제 태스크에서 좀 더 유용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결론은 바이디렉션 랭귀지 모델이 하이 퀄리티 딥 컨텍스트 디펜던트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랑 그다음에 이 바이디렉션 랭귀지 모델이 신텍스와 시메틱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내용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질문 내용이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람다 의미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잠깐만요. 어, 람다 같은 경우에는 그 어, 어디 네, 여기 있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람다가 1이 되면 그 엘모에서 적용한 값들을 변화 없이 그대로 적어 넣는 게 되고요. 그리고 어 람다가 0.001이었으면 0.1만큼 이제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유도를 가지게 돼서 이게 실제로 이제 좀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